2024년 11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천루의 저주입니다. 마천루의 저주. 서울 비행장이라고도 하고 공군에서는 성남기지라고 합니다. 성남기지 부활주로를 먹통으로 만들고 롯데월드를 타워를 세웠죠. 누가? 롯데그룹이. 그렇게 마천루를 세웠는데 그 마천루의 저주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잘나가던 시절 롯데는 서산에 가게 되면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현대석유화학이 있었죠. 현대석유화학을 먹었습니다. 또 삼성정밀화학도 있었죠. 삼성정밀화학도 먹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의 롯데케미칼인데 롯데케미칼이 중국의 석유 제품에 밀려 고전을 하면서 전체 롯데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롯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거는 한 2, 3주 되는 것 같아요. 롯데 직원 50%를 자르려고 한다. 롯데가 무너질 것 같다. 고전에는 삼성전자가 망할 것 같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삼성전자도 어렵죠. 근데 롯데는 그룹이 해체될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한 2주가 지나니까 롯데그룹에서 부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조금 쪼이는 건 하지만 그렇게 무지막지한 감원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롯데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지금 감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롯데의 양대 지주 중에 하나인 롯데케미칼이 상당히 위기에 모였기 때문에 그 롯데 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이쪽 유통 쪽도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우선 롯데케미칼을 말씀드리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에서 기업다운 기업이 없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많이 키웠는데 그런 기업들을 다 정부 기업, 공기업으로 키웠습니다. 1973년 한국종합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출자해서 여수석유화학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일본 기업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76년에 호남석유화학이 되죠. 그리고 79년도에 이제 민영화되는데 이 호남석유화학이 지금 여천공단, 여수 쪽, 순천 그쪽에 있죠.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이었는데 이거를 롯데그룹이 인수를 합니다. 대림산업등과 같이 인수를 하면서 호남에틸렌 이렇게 불렀죠. 이렇게 나오던 이 회사가 2003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2000년 들어와서 한참 경기가 좋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 말한 대로 73년부터 중화학공업을 열심히 키웠는데 이게 과당 투자가 돼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전두환 정권이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두환 씨가 못한 것만 생각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5.18 광주랑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막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박정희 때 중화학공업 투자한 거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현대, 뭐는 막 정리해서 우리나라 4대 재벌 그룹들을 무릎발철을 하던 거를 현대는 자동차 위주, 삼성은 전자 위주, LG는 화학 위주, 이런 식으로 쫙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88년 올림픽 치르면서 경기가 또 굉장히 좋아졌죠. 전두환 정권이 구조조정을 잘했기 때문에. 그 석유화학이 돈을 번다 그래갖고 지금 서산 대산공단에다가 현대, 삼성이 투자해서 석유화학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휘청휘청합니다. 이때 2003년에 현대석유화학을 매각하는데 이거를 롯데가 인수합니다. 그래서 그게 롯데 대산유화가 됐다가 그게 이제 롯데케미칼이 되죠. 그러한 롯데케미칼이 2012년에 롯데케미칼로 이름을 정하는데 2015년에는 삼성정밀화학을 또 인수해서요. 현대삼성의 화학 부분을 다 인수해서 아주 큰 회사가 됩니다. 그때 현대삼성은 석유화학이 어려워서 팔았는데 이렇게 매입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석유화학에 히트를 치면서 아주 굉장히 발전했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롯데그룹의 아주 효자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코로나 때도 잘 넘겼는데 위기에 빠지는 거는 3년 전만 해도 여전히 흑자였는데 중국에서 이제 저가로 비슷해요. 우리 조선공업이 세계 최고인데
중국에서 인건비가 싸니까 조선산업하면서 한국 조선업들이 한때 휘청거렸죠.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석유화학도 중국이 막 따라오니까 롯데가 휘청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은 거죠. 롯데케미칼이 한 3년, 4년 적자를 보더니만 지금 여수공장을 세운다는 거죠. 여수공장은 거의 모태인데 완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 위기가 크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상징인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 타워를 그거를 담보로 내놓고 돈을 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천루의 저주가 시작됐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롯데 모기업은 롯데 백화점 뭐 이런 건데 여기도 지금 롯데 케미칼은 지금 임원들이 초토화됐고 롯데 백화점 등 이쪽 유통 쪽에서도 지금 막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임원들은 임시 직원들이니까 실적 없는 사람들은 막 내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명태도 받겠죠. 이게 참 기업이란 게 한순간에 판단 잘못하면 골로 가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마디하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도 있던데 열심히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죠. 잘못된 길로 열심히 해서 열심히 망하는 경우가 있죠. 결국은 판단입니다.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거 만회하느라고 죽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인생 스토리잖아요. 선택, 결정에 decision miss. 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한번 투자해놓고 나면은 장치산업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임금도 상당히 고임금입니다. 임금 줄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굴러가는데 중국에서 아주 저임금으로 새로운 시설을 지어가지고 더 좋은 제품 만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잘 안 돼요. 임금 줄일 수도 없고 사람 내보내지도 못하고 또 시스템 갑자기 바꾸지도 못하고 이럴 때 이제 디시전을 하는 게 이제 경영자들인데 그 사람이 디시전을 해갖고 직원들 줄이고 시스템 바꾸자 투자하기 위해서 니네 봉급 줄이자 그러면 다 반대하니까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 폭탄 돌리기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망하는 겁니다. 롯데가 망하면은 지금 현대 대한민국 재계 6위의 그룹입니다. 롯데가 망하지는 않겠죠. 몰라요. 근데 뭐 옛날 대우도 망했으니까. 그 지난 총선 전에는 SBS가 포함된 태영그룹이 흔들린다 그랬는데 뭐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있는지 태영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태영도 흔들릴 수도 있고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소비 시장이 워낙 얼어붙었죠. 지금 이게 참 답답한 게 알리하고 테무 같은 경우 직구 해외에서 직구를 주로 중국 물품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해외 직구했을 때 가장 빨리 도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전에 국정원에 있던 제 친구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기사화하지 못했는데 해외 직구하는 걸 그렇게 빨리 소비자한테 갖다 주게 하느냐. 해외 직구는 한 달쯤 소비자 손에 갖다 주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내 유통업이 살아남는데 그냥 해외에 싸다고 막 해주면은 그러면 국내 유통 다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죽었어요. 지금 국내 소비점 다 죽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 같은 거 들어오면 통관을 안 시켜요. 한참 끌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소비자한테 봉사한다고 바로바로 통과시켜주니까 뭐 거기에 뭐 불량품이 있어도 통과시켜주고 엉망진창이 되고 뭐 불법 제품이 있어도 그래서 지금 중국 물품 천지가 됐지 않습니까? 집에 설치하는 CCTV 또 중국산이고 근데 그 IP가 비밀이 보장 안 돼서 중국한테 다 넘어가서 우리 비밀이 다 넘어가잖아요. 너무 직구를 너무 많이 열어줬어요. 그때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몇 차례 얘기했는데 저도 기사 쓰려고 했는데 도통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외 직구를 키워주니까 국내 유통이 죽고 뭐 일단은 뭐 구멍가게들이 다 죽고 이제 롯데도 또 경기 나빠지니까 롯데가 이제 명품이 많은데 명품 누가 삽니까? 안 사죠. 명품 안 돌아가고. 그 롯데도 어려운데 케미칼이 휘청하게 되니까 이제 롯데 전체가 지금 안 좋은 거죠. 또 롯데는 땅이 많은데 그 땅을 롯데 마트인가? 그런 거 뭐 땅 담보로 해서 돈 빌려갖고 투자하는데 은행 이자는 뭐 그동안 높았고 담보 가치는 떨어지고 하면은 돈의 압박이 오는 거죠. 근데 말이에요. 롯데가 아까 롯데케미칼이 클 때, 즉 현대 석유화학을 먹고 삼성 정밀화학을 먹을 때 롯데가 뭘 했는가 하면은 제가 마천루의 저주를 얘기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인가? 잘 생각이 안 난다. 뭐 아시아 세계에서 5번째가 높다라고 합니다. 좋죠. 좋은데 이거를 지을 때 공군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제목에서 서울 비행장,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로 갈 때는 서울공항 서울 비행장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고, 그 다음에 공군 원래 기지니까 성남기지라고 합니다. 성남기지에는요, 대한민국 공군 기지 중에 제일 전방에 있는 게 성남기지입니다. 육군도 전방에 가보면은 제일 GP에 있는 친구들은 소총만 들고 있죠. 원래 GP 부대는 소총, 기관총도 원래 잘 못해요. 근데 GOP 오게 되면 기관총, 그 다음에 GP 바로 뒤에 부대들은 이제 포를 갖고 있죠. 박격포, 60mm 뭐 하다가, 그 다음에 105mm, 155mm 자주포, 그 뒤로는 이제 에이타크ම්스 같은 군단 화력이 있고. 그러니까 가장 약한 화력이 앞에 있고 센 화력이 뒤에 있습니다. 공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금 전투기 중에서 가장 많은 무장을 다는 거는 F-15K인데 이건 대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다는 게 F-35인데 이건 청주에 있고, 그 다음이 F-16인데 이거는 서산, 중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조금 다는 게 F-5, 그거랑 동급이 이제 FA-50인데 이런 것들은 횡성, 이렇게 좀. 그리고 이제 제일 작은 전투기를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개발한 T-50은 고등훈련기고 기본훈련기라고 KT-1이라고 있습니다. KT-1. KT-1은 속도도 느리고 조종사들이 처음 타보는, 두 번째로 타는 비행기죠. 근데 이게 느린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느냐? 천천히 움직이는 적 인민군을 쏠 때는 아주 좋아요. 너무 빨리 가는 것들은 휙 지나니까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 전차라든지 인민군 보병을 잡는 거는 이 KT-1을 토대로 공격기로 한 KA-1이 아주 좋습니다. 이 KA-1을 수도권 방어하기 위해서 이 성남기지에 배치해 놨었어요. 근데 이 성남기지에 가면 활주로가 2개 있는데 하나가 길어서 주활주로, 하나가 짧아서 부활주로입니다. 이 부활주로가 내리려면 비행기들이 이렇게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부활주로로 들어오고 뜨고 내리는 방향에 걸리는 게 바로 잠실 롯데월드 타워야. 그래서 롯데가 이걸 몇 층 짓는다 그럴 때 공군에서는 안 된다. 지려면 60층 이하로 절하라고 그래서 1990년대부터 이거 된다 안 된다 계속 싸워왔습니다. 저도 이거를 지켜보다가 국가안보가 중요하지, 롯데는 100층 지으면 안 되지 그랬습니다. 그때쯤 또 저한테 기획부동산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롯데에 10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은 활주로 하나가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공항 나가라 그러면 공항 나가면은 그 공항이 있는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중소도시만 하죠. 허허벌판이잖아요. 거기다가 대도시를 지면 분당보다 더 좋죠. 그렇게 하려고 기획부동산들이 그 성남기지 주변의 땅들을 거기 다 그린벨트를 묶여 있는 거를 그 원주인한테 얘기해서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그럼 막 필지를 쪼개가지고 원가가 100만 원이라면 한 1000만 원 정도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성남기지 빠지고 신도시가 들어선다면은 이거는 10배, 100배 올린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같은 데가 이제 혜택을 많이 보는 데니까 거기는 아주 그냥 정치인들이 붙어갖고 난리 부르스였어요. 내가 이건 진짜 아니다 하고 이제 강하게 반발하는 기획부동산들이 난리치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사가 많이 먹혔는데, 이 롯데가 힘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부산. 그래갖고는 이제 신문사에 광고를 주니 안 주니 하면서 압력도 넣고, 또 경남고등학교나 부산고등학교 나온 기자들이 많으니까 그 라인으로 통해서 롯데월드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 기사를 쓰고, 공군 입장은 쓰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거 갖고 참 많이 동아일보 있을 때 다퉜어요. 경남고등학교 나온 부장하고 많이 다퉜어요. 그 사람이 아주 날 싫어했지. 너는 뭘 모른다 그러고 하여간 저는 바보가 됐었습니다. 롯데가 저한테 굉장히 로비도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짓게 해줬죠. 공군 활주로 돌려. 그래서 부활주로 방향을 틉니다. 틀어서 어떻게 됐느냐? 그게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쪽으로 비행기가 내리려면은 잘못 내리다가 돌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롯데월드 110짜리 박으면 어마어마한 사고 나니까 글로 절대로 못 내리고 뜨는 방향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뜨더라도 뜨자마자 방향을 틀어서 롯데월드가 없는 쪽으로 최대한 멀어지도록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부활조를 쓴다 그랬는데, 공군은 아예 그 활주를 안 쓰고 있습니다. 활주를 하나 죽였죠. 롯데가 돈을 내서 활주를 방향 약간 틀었는데 어쨌든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한국 최고의 빌딩을 지었는데, 이때 제가 썼던 게 마천루의 저주라는 표현을 써서 기사를 썼었어요. 또 그때쯤에 아까 말하던 경남고등학교 선배하고 많이 틀어졌었는데, 뭐 그 양반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고 다 지나간 일입니다. 제 인생 안 풀린 것 중에 하나였는데 참 기사가 뭐라고. 자, 그리고 이제 10년이 더 지난 지금 롯데가 휘청휘청합니다. 그 자기네 상징인 롯데월드 타워를 담보로 내놓고 롯데케미칼의 적자를 지금 메꾸고 모기업인 롯데 백화점까지도 휘청휘청하게 됐습니다. 마천루의 저주는 뭐냐? 이거는 이제 아예 책으로 나왔던 겁니다. 드레스덴 클라인보르트 투자은행이랑 인베스트뱅크죠. IB라 그러죠. 골드만삭스 같은. 거기에 재산 분석관을 했던 앤드루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만든 개념이 마천루의 저주입니다. Curse of the Skyscraper. 스카이스크래퍼는 하늘을 긁는 거니까 마천루죠. 마천루의 저주. 그가 마천루의 지표, 불안한 타워들, 마천루의 지표, 불안한 타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 친구가 얘기한 게 뭔가 하면은 아주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짓겠다는 발상은 경기가 좋을 때 한다는 거예요. 그 경기가 아주 좋을 때,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가장 잘난 기업이니까 가장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으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어쨌든 짓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경기는 하강을 하죠, 반드시. 그래서 건물을 다 짓고 나면은 경기가 하강된 상태에서 이게 분양이 안 되거나 그 모기업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무너진다, 아니면 어려워진다. 그래서 마천루의 저주예요. 그 관계를, 상관관계를 그린 거죠. 그리고요, 제가 그때 롯데월드 지을 때도 굉장히 롯데 측하고 다퉜던 중에 하나가, 10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요 위에다가 수돗물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전기 설치하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10층에서 누군가가 물을 쓸 겁니다. 그죠? 물을 끌고 물을 씁니다. 그럼 그 사람 쓴 물이 하수도로 쭉 내려오는데 10층이면 30m쯤 된다고 보죠. 30m에서 떨어지는 물은 폭포수입니다. 내가 욕탕에 모욕하고 물 쭉 빼보면은 그게 확 떨어지면은 어마어마한 폭포수죠. 그게 20층이면 60m, 30층이면 100m입니다. 그럼 100층이면은 300m에서 떨어지는 폭포는 전 세계에서 없어요. 그거 하면 땅이 다 파이고 건물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하수 같은 경우를 꺾어줍니다. 꺾어주고.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고였다 내려오게 해야지 그냥 낙하하면은,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자, 우리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모든 엘리베이터를 100점 가게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어떤 엘리베이터는 30층, 어떤 거는 40층, 어떤 건 90층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러나 모든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시작해야 되죠. 지하부터, 그죠? 그러니까 밑에 층일수록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된다 이겁니다. 겉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저층부에는 엘리베이터가 많이 차지해서 쓸 공간이 없다. 그리고 이런 건물일수록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엘리베이터 써야죠. 물을 저 높은데 끌어올려야죠. 전기 넣어줘야죠. 그리고 100층 넘어가면, 저도 뭐 20몇 층짜리 아파트 살아보니까 여름에 문을 열긴 여는데 바람이 세니까 잘 못 열죠. 태풍만 바람 쐬면 아예 못 엽니다. 대부분 고층 건물일수록 에어컨이나 이 공기를 강제로 전기로 돌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변압기니 뭐니 전기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즉 과일로 얘기하면 씨가 너무 커가지고 먹을 게 없지. 수박처럼 씨가 작아야만 먹을 게 많은데 씨가 이따만하고 과육이 붙어 쪼맣게 붙으면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가장 경제적인 건 30층짜리 건물이다. 그렇게 지었을 때 이 분양할 수 있는 공간이 큰데 뭐 올라갈수록 공용 면적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부동산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롯데 임원들도 저한테 얘기했었고, 저도 그런 얘기했었고, 뭐하러 짓냐? 신격호 회장 욕심 아니냐?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면서까지 왜 하느냐?
근데 결론적으로 신격호 회장의 야망이었어요. 123m로 123층을 지었나? 아니 어디 555m 어디 무속인한테 봤더니만 뭐 그렇게 하면 운이 좋다 그랬는데 마천루의 저주도 있다고 많이 다퉜던 겁니다. 근데 뭐 동아일보의 선배들한테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꾸 이정훈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서 제가 코너에 몰려오는데 어쨌든 지금 롯데가 휘청휘청하네요. 사실 신격호 회장은 신격호 회장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기업인들이 의외로 운에 예민합니다. 흔히 왜 일을 할 때 운칠기삼, 운이 더 중요하고 기술보다 운이 좋다 그러는데 진짜 제대로 한 사람 운칠복삼, 운이 7이고 복이 3이다. 전부 다 운으로 한다는 거죠. 저도 가만히 하면 할수록 결정을 하는데 잘하는 결정은 행운이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 덕을 베풀어요. 그래서 이 CEO 오래 한 사람일수록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나지 않고 싫은 소리 다 들어주고 옳고 그름을 안 따지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무속인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아주 길을 택하려고 그러고 많이 묻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 공장 짓거나 사무실을 옮길 때 직원들을 써갖고 하는 경우 뭐 저한테 부탁한 사람도 있었고 참 그 운 많이 찾습니다. 뭐 신격호 회장도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555m로 하면 좋다. 근데 반대로 마천루의 저주도 있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밀어붙여서 갔는데 지금 롯데가 휘청한다네요. 롯데 같은 경우는 경북 상주의 그 골프장이었던가? 롯데 거를 국방부가 인수해서 미군한테 줘서 사드가 들어오게 했죠. 그 바람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사드 반대할 때 롯데를 탄압했죠. 그래서 롯데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롯데그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한 게 참 많아요. 신격호 회장은 울산 출신으로 일본에 이제서 성공해가지고 일본 롯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투자해서 한국을 참 발전시켜준 사람인데 참 이때는 왜 그 부동산이 뭐라고 그래 높이 져도 그래 분양해도 별로 남지가 않은 거고 안보까지 흔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아드님들이 지금 사업을 했는데 지금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로렌스가 마천루의 지표 불안한 타워들 하면서 마천루의 저주를 얘기할 때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뭐 경기 좋을 때 막 세웠는데 경기가 나빠진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이 완공돼서 분양이 안 되거나 뭐 어쩌서 애를 먹었다 하면서 뭐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다음에 지금도 있지만 매트라이프 빌딩 같은 거 1900년대 초에 그걸 쭉 다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롯데가 이렇게 걸린 거네요. 잘 나갈 때는 현대석유, 삼성화학 다 그걸 인수하고 이 무렵쯤에 밀어붙인 거거든. 근데 롯데케미칼이 현대삼성이 석유화학 팔고 난 다음에 땅을 쳤다 그러잖아요. 캐시카우를 내줬다고. 근데 이게 잘 돌아가서 롯데가 잘 나갔는데 이 케미칼이 중국에 잡혀버리니까 롯데 본기업까지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 월드 타워를 매물이 아니 담보로 내놓고 그거 뭐 팔 수도 없을 겁니다. 이미 분양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런 사건 한번 겪어나가면 롯데월드 타워에 거기 이제 오피스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월세가 한 달에 1,000,000원이죠. 거기 사는 게 아주 굉장히 부의 상징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값이 떨어지면서 롯데월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롯데도 이제 진짜 마천루의 저주에 걸릴 겁니다. 롯데가 무너지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내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은 롯데월드 타워를 부수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몇몇 기업들이 이제 마천루를 만들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만들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참 안보를 해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안보를 해치면 마천루의 저주에 걸린다는 말은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아주 다퉈가면서 이 당시에 나중에 이명박 정부 때 공군참모총장이 이거 지어도 좋다고 동의한 사람이 있어요. 이모 총장인데 그분하고는 그 후에도 참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만나진 않지만 공군도 그렇게 반대해놓고 마지막엔 찬성할 때 참 비겁하더라고요. 같은 기자들인데도 선후배였는데 롯데 편을 드는 사람들도 참 이해가 안 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으로서 참 경제 살리고 판단력이 좋았는데 왜 롯데한테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그것도 좀 아쉽고 옥에 튀지만 어쨌든 롯데는 지금 마천루의 저주에 걸려있다. 네, 오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